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0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40회 1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베릴 변종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베릴 변종. 베릴 변종과 커런덤 변종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베릴 변종은 색상마다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커런덤의 변종인 루비와 사파이어는 주로 화학 원소, 발색 원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이렇게 변종에 대한 이름을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베릴은 핑크색은 모거나이트, 청색은 아쿠아마린, 녹색은 에메랄드, 무색은 거셔나이트 이렇게 색상별로 이름이 틀리다 보니 이런 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변종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베릴 변종, 색상별로. 이게 바로 모거나이트죠. 핑크색 변종입니다. 자, 2번 문제. 벌집 모양의 표면 조직. 특수효과는 아니고요. 내포물 중에서 벌집 구조를 갖고 있는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벌집 구조. 자, 벌집 구조는요. 인조유리 중에서 캐츠아이를 모조한 보석. 그래서 캐츠아이트의 아주 특징적인 내포물이에요. 이번의 답은 3번이고요. 요거 사진 보시고 암기하세요. 캐츠아이트의 옆모습이에요. 캐츠아이트의 옆모습. 이 중에서 캐츠아이트는 캐츠아이를 모조한 거니까 요겁니다. 이 세 가지 보석은 인조유리예요. 시험에 나오는 인조유리는 캐츠아이트, 사금석, 승리석 여기에 투명 인조유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벌집 구조는 캐츠아이트의 측면에서 관찰됩니다. 캐츠아이트의 측면. 3번 문제. 어떤 금속이 캐럿 골드일 때 3번 문제는 귀금속 파트의 문제예요. 귀금속 파트는 총 5문제가 나오고요. 금, 은, 백금, 그리고 세팅 기법, 그리고 간혹 땜을 하는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금에 관련된 문제예요. 금 중에서도 순도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순도 검사. 자, 순도 검사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예문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제일 빠르고 간단한 순도 검사를 물어보고 있죠. 바로 시금석 검사.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시금판에 금을 갈아서 그 위에 질산을 놔서 질산에 녹아나가는 정도를 가지고 금을 검사하는 거죠. 매우 빠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시금석법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자, 4번 문제. 탄생석 문제죠. 탄생석은 매회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생석이 나오든 탄생석과 산지가 연결된 것이 나오든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반드시 12가지를 암기를 하시고, 자, 보석 이름을 단순하게 외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닛의 화학성분, 가닛의 변종, 가닛의 내포물, 가닛의 화학식까지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보석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생석 12종류를 기본으로 한 보석들을 암기를 철저히 하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은 보면 7월이
7월이 루비죠. 이 페리도트는 바로 8월입니다. 8월. 자, 4번의 답은 3번이에요. 탄생석 꼭 암기하시고 탄생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보석들을 꼭 암기하세요. 자, 5번 에메랄드. 에메랄드도 5월의 탄생석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보석은 탄생석 위주로 나와요. 자, 취급사항입니다. 에메랄드는 인성이 가장 약한 보석이에요. 내부에 얼도 많고 해서 오일 처리를 해서 그 얼을 없애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충격도 약하고요. 열에 의하면 오일이 말라가고요. 초음파 스척 당연히 못합니다. 하지만 산에는 어느 정도 버텨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6번 자색보석. 자색보석. 자색보석이면 반대로 타색보석이 있겠죠. 자, 타색보석은 너무 많아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색보석은 원소별로 몇 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그 중에 구리 때문에 나오는 보석 3가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6번의 답은 3번 크리소베릴인데, 크리소베릴 거의 뭐 2, 3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바로 구리발색 자색 보석이에요. 자, 6번의 답은 3번인데 한번 사진 보세요. 터키석 또는 터코이즈, 크리스콜라, 말라카이트. 이 3개는 구리 원소가 들어있어서 저런 색이 나오는 겁니다. 자색 보석이고요. 꼭 암기하세요. 7번 보석과 대표적인 산지. 자, 터키석, 터키 맞나요? 터코이즈는 이란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에메랄드, 콜롬비아 맞습니다. 주로 삼상내포물이 있는 거죠. 삼상내포물. 자,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산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8번 스컬 용융법. 합성법 중에 스컬 용융법은 단 한 가지 보석만 만들어요. 바로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죠.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는 무엇을 모방하는 보석인지 알면 풀 수 있죠. 바로 다이아몬드를 모방하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고요. 스컬 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이렇게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보석들 보세요. 수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전부 다 탄생석이에요. 9번 진주 역시 탄생석이죠. 자, 중앙에는 크고 좌우로 점점 작아지는 목걸이. 이런 진주 목걸이는 우리는 그레듀에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진주 목걸이는 매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레듀에이션, 스플렌더, 그리고 유니폼. 자, 그레듀에이션은 위에 설명한 그 형태고요. 스플렌더는 한 줄로 가다가 두 줄로 나뉘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 칵테일은 이건 보석과 진주가 섞여서 꿰어지는 진주 목걸이고요. 컨버터블은 장식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에. 자, 이것 말고 뭐가 있다? 유니폼. 진주의 사이즈가 균일한 유니폼 이렇게 있어요. 그 5가지는 꼭 알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9번 문제 답은 1번이에요. 자, 10번 단골절 보석. 단골절 보석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7점계 또는 6점계를 물어보고 있죠. 단골절 보석은 등방전계 또는 등축전계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죠. 이 문제는. 자, 정방전계에 속한 보석, 등축전계에 속한 보석, 육방전계에 속한 보석, 사방전계에 속한 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거 꼭 암기하시고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열개. 자, 이 파트는 탄생석하고는 별개예요. 이거는 보석의 내구성 파트입니다. 보석의 내구성은 보석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경도와 인성, 경도에 해당되는 보석, 모수경도 10가지, 모수경도 10가지도 거의 대부분 탄생석이죠. 그리고 벽계, 열계, 단구에 속하는 보석을 암기를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열계는요. 열계는 충격을 받으면 쌍정면을 따라 쪼개지는 성질이죠. 아무튼 쉽게 쪼개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벽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열계입니다. 자, 암기하실 때 오팔 같은 경우는 인성이 제일 약한 보석, 제일 잘 깨지는 보석이고요. 다이아몬드는 완전 벽계 보석입니다. 에메랄드, 인성이 제일 약한 보석이고요. 자, 이 중에서 스포디민과 펠드스파, 이 두 가지 보석, 이 두 가지 종은요, 열개가 쉽게 생기는 보석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스포디민에 속하는 보석은 뭐 있죠? 스포디민 정말 가끔 나오는 종이에요. 스포디민, 쿤자이트, 히데나이트. 펠드스파는 그룹이에요. 레브라도라이트, 펠드스파. 그리고 그 밑에 아마조나이트, 선스톤, 문스톤 이런 것들이 펠드스파, 즉 장석에 들어갑니다. 자, 11번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자, 보석 안에 이렇게 얼이 쭉 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파팅이다. 백교하고는 약간 틀려요. 자, 이 보석은 스포디민입니다. 11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12번 금댐은 이 문제는 귀금속 파트죠. 그리고 댐에 관해서 나옵니다. 댐. 자, 유동성을 좋게 하려면 무조건 아연이 들어갑니다. 자, 12번의 답은 2번이에요. 단순 암기고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 자, 13번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불투명 물질이 붉게 보인다는 것은 붉은색 파장을 반사하고 다른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선택적 흡수라고 합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고요. 특수효과 중에서 이렇게 선택적 흡수로 나오는 특수효과가 있죠. 바로 알렉산드라이트. 선택적 특수효과. 눈에 보이는 색깔은 반사하는 거. 나머지 색은 전부 흡수된 거. 14번 미세한 결정에 속한 보석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미세한 결정에 속하는 보석은 다결정질, 결정이 너무 많다 해서 다결정질, 그리고 결정이 쉽게 보이지 않아서 숨어있는 결정, 즉 잠정질이라고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잠정질, 다결정질, 그 다음에 미세한 결정 뭐 이런 거. 근데 이걸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 결정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걸 미정질이라고 하고요. 전자 현미경으로만 보인다. 그러면 음미정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미정질에 속한 보석은 네프라이트와 제이다이트가 있으니까 암기를 따로 하시고, 음미정질에 속하는 보석은 칼세도니가 있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칼세도니가 어디 있죠? 없죠. 칼세도니는 12가지 변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변종을 외우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제이다이트와 네프라이트 이런 것들 미정질이죠. 미정질. 아게이트, 음미정질에 속하는 보석이죠. 자, 14번의 답은 가인데요. 사진 볼게요. 자, 사드, 크리소프레이즈, 크리소콜라, 아게이트 여기 있죠. 블러드스톤, 제스퍼,
모스 아게이트, 오닉스, 사도닉스, 데너리틱 아게이트, 파이어 아게이트, 염색, 녹색, 칼세도니까지 12종류가 칼세도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음미정질이에요. 이걸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5번 장석. 아까 장석 알려드렸죠. 장석은 어떻다? 내구성이 어떻다? 열개가 있다. 열개가 있다. 쉽게 깨지는 편이다. 자, 여기에 속한 보석이 아닌 것은 보세요. 아마존나이트 아까 설명드렸죠. 문스톤, 선스톤 아까 예문 들어드렸던 것들이죠. 골드스톤은요. 골드스톤은 선스톤을 모조한 인조유리예요. 자, 15번의 답은 4번이고요. 아예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스톤, 골드스톤 그리고 어벤튜린 쿼츠 요 세 가지 보석은 내품물에 의한 빛의 반사 중에서 번쩍거림, 어벤튜린이라는 특수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연관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드스톤은 선스톤을 모조한 인조유리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까 알려드린 인조유리 있죠? 골드스톤, 캐차이트, 승리석입니다. 이 중에 골드스톤은 내부에 구리 가루가 들어있어요. 구리 박편이라고도 하고요. 이 구리 박편이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어벤츄린이라고 말을 하죠. 특수효과 AV예요. 자, 16번 층상구조 특수효과 문제예요. 특수효과 문제는 두세 문제가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층상구조에 의한 간섭과 회절이죠. 이런 거는 진주 껍질, 진주의 오리엔트 현상을 유발시키는 진주의 층상구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진주와 모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주와 모패 둘 다 오리엔트다.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7번 자, 청색 합성 스피넬. 합성 스피넬은 매우 저렴한 보석이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석입니다. 탄생석도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많이 나오냐면 분명히 합성인데 천연 스피넬하고 굴절율이 약간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보석인데 라는 의미에서 자주 언급되고, 그리고 첼시 컬러 필터로 봐도 핑크색이 보이고, 자외선에서 단파 색이 또 틀려 보이고, 평광기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ADR 반응을 보이고, 아무튼 보석학적으로 굉장히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석이죠. 화학성분 정도는 알고 시험 보셔야 되고요. 합성 스피넬의 화학성분은 마알25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알254 틀렸죠. 마알 305 틀렸죠. 마알254 여기가 2가 돼야 되고요. 54가 돼야 됩니다. 화학성분은 얘가 틀렸어요. 자, 나머지는 강한 이상복골절 ADR 반응 말하고요. 바로 크로스 H, 태비의 줄무늬 이런 게 나오죠. 등방성 보석 맞아요. 등축전기 보석입니다. 굴절율은 1.728이에요. 천연 스피넬은 1.718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에 자외선 반응까지 장파는 적색, 단파는 청색 이렇게 나와요. 매우 독특합니다. 17번의 합성 스피넬 답은 가. 마알254. 요게 바로 청색 합성 스피넬의 줄무늬, 태비의 줄무늬예요. 자, 그다음 문제. 접합석은요. 보석을 붙인 거죠. 합성끼리 붙이기도 하고 천연과 합성을 붙이기도 하고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오팔 접합석, 그것도 두 개를 붙인 더블릿, 세 개를 붙인 트리플릿이 주로 나오죠. 이 접합석은요. 확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의 답은 4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이렇게 확대 검사하셔야 됩니다. 확대 검사하면 가운데 파랗게 보이는 것이 오팔층, 아래에 있는 게 오닉스 또는 모암, 위에 있는 게 투명한 인조 유리 또는 쿼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중 접합석이라고 부르죠. 19번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문제예요. 파빌리언이 너무 얕아서 테이블을 통해 보이는, 거들이 테이블을 통해 보이는, 자, 파빌리언 깊이는 43.1%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얕은 40% 이하가 나오게 되면 빛이 전부 누광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피시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19번 답은 4번이고요. 반대로 파빌리언이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막 49, 50%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또 역시 빛이 누광이 생깁니다. 그때 나오는 건 네일 헤드라고 해요. 자, 두 개를 같이 외우세요. 40% 이하 PCI, 50% 이상 네일 헤드. 19번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GIA 기준으로 두 개의 세분화된, 자, 보시죠. SI12, VS12, VVS12. 답은 1번입니다. I는요. I1, 2, 3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 FL, FL과 IF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20번의 답은 1번. 자, 여기까지.